네, 안녕하세요. 제가 블록체인하고 코인하고 관계 설명하는 영상 올려서 댓글을 보니까, 물론 저도 이제 몰라서 고생했지만, 지금 파이코인의 진짜 가치는 KYC에 있어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인증이나 빨리 해줘.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야? 라고 확인하는 거를 인증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 같은 콩알 만한 나라에서 우리가 다 살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파이코인은 현재 뭐 127개국인가 이게 굉장히 넓은데 하고 있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인증하는 방법이, 가령 예를 들어서 유럽 다르고 미국 다르고 중국 다르고 각자 나라가 다 달라요. 이거 파이코인의 최대 자산은 KYC예요. 이거 이제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 아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중국은 인증할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갖고 해요. 안면인식 기술을 걔네 집중적으로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미국은 어떻게 하냐? 미국은 가만히 있어 보자. 유럽은 전기세, 전기요금 내는 거 기준으로 해요. 네가 정말 그 집에 살아?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인이야? 자식이야? 전기세 내는 거로 해요. 그래서 유럽에는 그렇게 집시들,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책 때문에 거꾸로 도둑이 많아지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은행 구자를 열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기세 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전기 문제, 전기세는 그 사람들을 목줄을 쥐고, 그게 유럽에서는 그게 인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한국은 뭐 콩할 만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주민등록증도 있지, 뭐 드라이브, 뭐 운전면허증도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하잖아요. 콩할 만한 나라고, 뭐 우리나라 북쪽이 막혔으니까 섬이니까 인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본은 뭐죠? 인감도장이에요. 그 인감도장, 우리가 이제 인감도장을 갖고 가면 네가 진짜구나. 그래서 인감도장 함부로 내주면 막 집 날라가고 차도 날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는 그 용도 같은 거를 분명히 하고,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이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이거든요. 지금 전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건강보험료든가 뭐 아무튼 다 달라요. 나라마다. 미국은 건강보험이 아니고 불법 이민자도 많은데, 이게 아무튼 뭐 나라마다 그 KYC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거 KYC 인증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거를 지금 이게 인터뷰에 나와요. 미국이 전기세고, 가령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지금 유럽 방식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유럽에서는 은행 구자를 틀려면 담당자와 영상 통화를 해야 돼요. 영상 통화를 해서 이 사람이 확인을 해요. 지금 이 파이코인의 인증 방법은 유럽의 영상 과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막노동이에요. 은행원이 혹은 뭐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3,500만 원 영상 통화 한다고 세보세요. 3,500만 명. 못해요. 지금 실제로 KYC 해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한 사람이 하려면. 지금 200만, 300만 한 것도 어마무시하게 한 거예요. 이걸 대량으로 하게 되려면, 미안하지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KYC 돈 있으면 된다? 천만에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행의 일반적인 기술로는, 어떤 왕킹짱 블록체인 기술로도 데이터상의 재료와 실제 인물을 일치시킬 방법은 없어요. 파이코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참 이게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오게 되면서 얘기한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제 아날로그도 복사가 되잖아요. 아날로그도 이제 옛날에 우리가 뭐 LP판에서 이제 카세트 데크 같은 데로 올리게 되면은 음질이나 화질이 떨어지죠. 여러 현상 때문에 떨어지죠. 소스가 그대로 복사가 안 된다고요. 음질이나 화질이 떨어지면서. 근데 디지털은 그대로 복사되죠. 그대로 복사되면서 또 하나의 원본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헤더 값을 주어서 엔크립션해서 한 게 이제 NFT, 암호화를 해서 한 게 이제 NFT죠. 요즘 우리가 뭐 이렇게 파일 주고받다 하던 압축 파일, 그것도 다 암호화거든요. zip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예를 MP3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KYC의 가장 큰 자산은 파이코인의 가장 큰 자산은 KYC예요. 근데 얘네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좀 건의 좀 해주세요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어려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냥 파이코인 얼마 됩니까? 언제 상장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많고 제가 배우는 것도 많은데, 얘네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파이 아트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얘네들이 해커톤 대회 할 때요, NFT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아트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코넬하고 버클리하고 하버드 할 때 NFT 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참 잘 생각했다. 그러나 위험하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이 아트는 좋은데 이걸 NFT로 한다? NFT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NFT 사실 다 사기다. NFT의 원래, 그러니까 이게 NFT를 하게 되려면 그 이 디지털은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제 뭐 그림에 이제 여러 가지 화소 조각들이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이게 진짜와 복사한 거와 비교를 해가지고 조작한 걸 다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니콜라스 부부 누가 그림을 그렸다. 아날로그식으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 예를 들면 디지털 원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진을 찍었다라면 기초 정보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어느 카메라로 찍었다, 조도는 어땠다, 그 다음에 찍은 날짜, 시간, 심지어 어디서 찍었다라는 위치 정보까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처음에 이것을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만드는 것은 나다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소가 이제 그림의 세포죠. 픽처의 세포죠. 이 픽처의 세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NFT라는 거는 그거를 누가 일부 수정을 하게 되면 정보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즉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를 건드리게 되면 이미지 파일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사진이나 이런 걸 손을 댈 수 있으나 손을 대면 망가지는 기술 이거거든요. 그래서 NFT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게 대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를 대체 불가능으로 하려고 그러면 슈퍼컴퓨터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지금 애플이나 이 갤럭시의 카메라 기능이나 이런 저장 기능, CPU 메모리 성능으로는 안 돼요. 지금보다 100배가 커져야지 진짜 NFT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진짜 NFT를 만들어 가지고, 가령 뭐 니콜라스 부부 그림을 진짜 NFT로 슈퍼컴퓨터로 만들어 갖고 내가 소유권 갖고 있어. 그래서 뭐 그걸 누가 사줄 건데? 이건 시장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슈퍼컴퓨터가 아니고 뭐 카메라로 암만 좋은 카메라로 찍어 갖고 해본들, 이게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NFT에서 이게 위조, 변조, 삭제가 다 가능한데 어떻게 NFT 갖고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NFT 앱을 만든다고 하길래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애플도 안 되고 아이패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러니 이게 무슨, 결국 블록체인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진짜다 아니다를 구별을
원본을 여러 군데다 뿌려놨기 때문에 설사 가짜가 한두 명 있어도 이게 진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만들 때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고 오픈 소스는 공개돼 있지만 그 오픈 소스대로 만들어 본들 누구나 다 디지털 살라고 슈퍼컴퓨터를 하나씩 사나요? 이분들 아직 그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보다 애플이나 그 갤럭시가 이런 성능이 향상이 지금보다 100배 더 되는데 한 3년 걸리나요? 그럼 3년 후에 NFT 하겠다고? 안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또 하나의 사기 NFT 장사를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니넨 거래만 하고 나는 뽀찌만 뜯고 난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상태로밖에 안 된다고요. 뭐 그렇게 해도 뭐 되긴 되겠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뭔들 거래 안 하나요? 네덜란드 튤립도 거래하고 뭐 어찌됐건 처음부터 비트코인도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올라가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내려가는 게 시장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NFT 앱이 맞지만, NFT 앱으로 전체 NFT 앱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러면 기술이 세상에 나와 있는 공식은 있지만 그걸 실전에 적용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어제 올렸던 것 중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 카드의 복사 사용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의 유명한,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블록체인으로 했는데 꼭 그럴 필요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하여 블록체인을 한 것이든지, 블록체인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라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렇게 했다? 아니에요. 기존 기술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교통카드 정도의 기술로도 복제 방지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건 블록체인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괜히 기존 그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어차피 국민 의료 정보가 DB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의 디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괜히 블록체인로 한다 그래 가지고 서버나 메인넷 돌리기 위해서 따로 입력 관리해야 되는 추가적인 업무 가중만 있었다고요. 물론 제가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것도 생소했고 또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기 정보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다가 의료보험 내는 순간 자기 정보는 사실은 국가에다 공개돼 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 간다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걸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아마 식당 갈 때도 하고 뭐 할 때도 하고 다 체크하고 하니까 아마 블록체인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존의 서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도 좀 그렇고 뭐 그다음에 새로 나왔고,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새로 나왔고, K 방역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포장용 대외 홍보용 어, 그런 것도 필요해서 올해는 블록체인으로 한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DB다 DB 저장 방식 중에 하나다. 이제 그래서 원래대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되면 이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위대한 자료는 데이터상의 자료와 실제 인물을 일치시킬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파이코인이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들 부부 인터뷰할 때 뭐가 당신네들을 계속 이렇게 일하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가장 방대하고 널리 분산된 네트워크에 대한 KYC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얘네 지금 화폐 혁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KYC가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인증이잖아요.
인증은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영상으로 하고 어떤 때는 인감으로 하고 어떤 때는 안면 인식으로 하고 우리는 뭐 은행 계좌로도 하고 콩할 만한 나라니까 되지만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느 나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KYC를 만드는 게 가장 큰데 현재가 3,500만이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할 때 이제 가능하고 저렴한 KYC 방법을 얘네들이 찾았다라는 거죠. KYC 방법이.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것도 그림 갖고도 픽셀의 수로 정확히 체크하기가 어려운데 동영상은 어떻죠? 동영상이라는 게 그림이 많은 거 아니에요? 1초에 그림이 24장 들어가느냐, 30장. 동영상이라는 건 연속된 그림이잖아요. 연속된 그림인데 이게 요즘 핸드폰이 이제 1초에 120장까지 들어가니까 사진이 여러 개 들어가니까 동영상이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한 그 픽셀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핸드폰 CPU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 KYC 해본 사람은 자기 동영상 찍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30초인지 뭐 1분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게 초당 핸드폰이 지금 120장 들어가는데 1200장 그림이 들어가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떤 외부 업체에다가 KYC 돈만 있으면 한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하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그 CPU 같은 것도 우리는 다 손가락만한 CPU이지만 그 뭐야 테슬라에서 만든 CPU는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 우리 옛날에 도시락만한 CPU 그 넓으면 엄청난 CPU 갖고 지금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얘네들은 OS 회사다. 거기 어마무시한 OS를 담고 있으려니까 CPU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KYC 없다. 현재는 가능하고 저렴한 KYC 대안은 없었다. 이 KYC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KYC는 사용자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또 이 사람이 아닐 경우 위험을 찾고 이 사람은 위조 변조 가짜 같아. 그래서 영상 통화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KYC가 안 되게 되면 이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증권회사와 코인회사를 합쳐둔 것 같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다른 거는 다 현행법에서 야 니네 다 가짜야 이러면 되는데 현행법 체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Ensure Compliance with Law 법률과 현행의 법률과 맞는 KYC가 필요하다. 각 회원은 하나의 계정만 한다. 그리고 실제 인감만 된다. 봇 같은 거 안 된다. 가짜 안 된다. 이게 안 되면은 화폐혁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YC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을 유럽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계좌 틀려면 담당자가 영상 통화해야 된다고. 한번 여러분이 3,500만 명커녕 350만 명하고 영상 통화 해보려고 그러세요. 350만 분만 해도 얼마세요? 이거를 또 한 명이 하나요? 10명이 체크를 해요. 파이는 하나의 동영상을 10명이 체크를 한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 KYC 어마무시한 거예요. NFT는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완전히 텅 빈 시장이지만 나머지 다 가짜지만 이 사람들도 가짜 시장에 같이 뛰어서 같이 놀든지 근데 KYC만 잘 해놓게 되면 가짜를 찾아내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KYC를 이 사람들처럼 파이처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는 지금 전부 다 사기와 비슷한 이 말만 대체 불가능 토큰이지 전부 대체 가능한 토큰으로 이게 위조 변조 삭제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하게 되려면 너무나 많은 픽셀이 들어가니까 일부 띄워버리고 일부만 해갖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대체 불가능해요. 위조 변조 삭제가 가능한데. 그런데 누가 위조 변조 삭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KYC를 딱 쥐고 있으면 문제가 확산되는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체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상 통화가 유럽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정면으로 맞섰고 여기서 이제 최첨단 기계 자동화,
동료 심사 10명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된 개인을 통해서 혁신적인 크라우드 소싱 인간 검증을 결합하여 KYC에 새롭고 확장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기계 자동화 부분도 있고 이미지 처리, 가짜 아이디 하는 거, 인간 개인 검증. 유럽도 지금 직접 한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일본은 옛날식으로 하자. 인감 도장 갖고 와. 그래서 일본은 진짜 인증 확인하게 되려면 멀리 출장 가 있던 사람이라도 비행기 타고 날라오든지 신칸센 타고 날라와서 집에 가서 인감 떼어와야 돼요. 인정 안 해줘. 인증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설명하자면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부의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기계치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카메라하고 영상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의 이 파이코인의 최대 가치는 KYC다. 그리고 정말 큰 미래 가치는 NFT인데 이 사람들 아직 NFT 하면 위험하다. 그런데 KYC로 해서 누가 사기 NFT를 만들었는지를 디지털 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파이네트 네트워크밖에 없다.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쓰는 압축 기술 같은 거 전부 그거 보안이잖아요. 블록체인도 보안이잖아요. NFT가 보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 있냐. 다 사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